방금 들었던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고 부엌에 갔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한참을 서성인 적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혹시 나도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단단한 열매 한 줌이 어떻게 꺼져가는 기억의 불씨를 되살리고 불안한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열매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공개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변화들이 느껴집니다. 가장 흔하게 겪는 일은 바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자주 쓰는 물건인데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그거 있잖아라는 대명사를 쓰는 일이 늘어나고 대화하다가 흐름을 놓치는 일이 잦아집니다. 물건을 둔 장소를 잊어버리는 일도 빈번해집니다. 안경을 쓰고서 안경을 찾거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참을 찾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사소한 실수에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야 괜찮지 하고 넘겼던 일이 요즘은 쉽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괜히 초조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했던 말들이 후회되고 앞으로의 걱정이 줄줄이 떠올라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이 왔다가도 새벽에 한 번 깨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머리가 무겁고 아무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몸에 힘이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근육이 빠져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병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체념하기에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살아야 할 날도 많습니다. 작은 견과류 한 줌이 흐릿해지는 정신을 맑게 하고 약해진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생명을 틔우기 위한 모든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는 거대한 에너지 창고입니다. 이 작은 알맹이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뇌를 닮은 호두, 뇌를 살리는 오메가-3. 호두는 모양부터 뇌를 닮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영양학 연구자는 호두를 두고 먹는 뇌 영양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심각한 기억장애는 의료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젊음의 묘약 아몬드, 항산화의 제왕 비타민 E. 아몬드는 먹는 화장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 세포가 산화되어 녹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뇌세포 역시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데 아몬드의 비타민 E가 뇌세포를 보호하여 노화를 늦추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리며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눈밑이 떨릴 때, 아몬드 몇 알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을 다독이는 캐슈넛과 피스타치오. 캐슈넛과 피스타치오는 비교적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그리고 소량의 철분과 아연,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어 기력 회복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영양 성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씹는 행위 그 자체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견과류는 단단합니다. 이를 오독오독 씹으려면 턱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씹는 자극은 뇌의 해마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기억력을 높이고 뇌신경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견과류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무턱대고 많이 먹거나 잘못 보관한 것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법과 보관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가볍게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소화가 걱정된다면 마이너스 불려 먹기.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 견과류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물에 불려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물에 6시간 이상 담가두면 식감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 저해제가 중화되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견과류로 뇌에 영양을 공급했다면 이제 뇌를 직접 자극하는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뇌의 운동 중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끝 치기 뇌 혈류량 증가 양손의 손가락 끝을 서로 마주대고 박수를 치듯이 톡톡 두드려줍니다.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1분 정도 반복합니다. 손끝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 가위보 운동 인지 기능 향상 왼손은 주먹, 오른손은 보자기를 냅니다. 그 다음 동시에 바꿔서 왼손은 보자기, 오른손은 주먹을 냅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여봅니다.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오독오독 씹기 명상 견과류를 입에 넣고 바로 삼키지 말고 의식적으로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견과류가 부서지는 소리,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맛, 질감의 변화를 온전히 느껴봅니다. 이 과정은 뇌에 강력한 감각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식사 속도를 늦춰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걷기 운동 심혈관 강화 견과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면 걷기는 그 혈관을 통해 혈액을 힘차게 흐르게 만듭니다. 매일 적당한 시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슈퍼푸드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주의 견과류 알레르기는 매우 흔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반응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 특정 견과류에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먹어보는 견과류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치아 손상 위험 견과류는 매우 단단합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임플란트, 틀니를 하신 시니어분들은 무리하게 씹다가 치아가 깨지거나 보철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견과류를 잘게 다져서 드시거나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식 사고 위험 나이가 들면 삼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 조각이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하거나 급하게 드시지 말고 천천히 완전히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견과류에는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과 인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나 고인산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줌 30지에도 약 150-200 kcal가 들어 있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늘 수 있으므로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손에 쥐어 보세요. 작지만 단단합니다. 쉽게 깨지지 않는 그 껍질은 험한 자연환경 속에서 소중한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갑옷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면 그 안에는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알맹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삶도 이 견과류와 꼭 닮았습니다. 가난과 시련, 전쟁과 격동의 세월을 견뎌내며 여러분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무장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고 거칠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여러분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의 껍질 안에는 누구보다 깊고 고소한 지혜와 사랑이 알차게 여물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견과류를 씹을 때 나는 오독 소리는 여러분이 아직 건재하다는 신호입니다. 씹을 수 있다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갈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조금 흐려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낸 단단한 호두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먹는 견과류 한 줌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다잡아주는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뇌 건강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다음 7가지 약속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약속 1. 냉장고 정리하기.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견과류를 확인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나 냉동실로 옮기기. 쩐내가 나는 것은 과감히 버리기. 약속 2. 하루 한 줌 습관. 매일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견과류 한 줌 챙겨 먹기. 약속 3. 꼭꼭 씹어 먹기. 한 번 입에 넣으면 30번 이상 씹어서 뇌를 자극하고 소화돋기. 약속 4. 손 운동하기. 텔레비전을 볼 때나 쉴 때 손끝 치기, 주먹 가위보 운동하기. 약속 5. 물 많이 마시기. 견과류의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견과류 먹을 때 물 한 잔 같이 마시기. 약속 6. 알레르기 확인하기. 내 몸에 맞지 않는 견과류가 있는지 살피고 가족들의 알레르기도 체크하기. 약속 7. 감사하며 먹기. 이 작은 씨앗이 내 몸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됨에 감사하며 즐겁게 먹기. 견과류와 생활 습관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거나 날짜와 요일 감각이 흐려질 때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계산 능력이 떨어져 돈 관리가 안 될 때는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런 증상은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예방과 관리를 위한 훌륭한 친구이지만 의사의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도, 체력도, 젊음도 사라져가는 것 같아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잃어버리는 것만큼이나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불안함 대신 찾아온 평온함, 날카로움 대신 찾아온 너그러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 이것은 오직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드시는 견과류 한 알을 보며 생각해 주세요. 나도 이 씨앗처럼 작지만 단단한 존재다. 내 안에는 여전히 생명력과 지혜가 가득하다. 깜빡이는 기억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을 완벽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견과류 한 줌 오독오독 씹으며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뇌를 깨우고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총명하고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소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이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견과류처럼 고소하고 알차기를 바랍니다.